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자, 감독님. 네. 많은 이들이 돈도 없는데 빌려주고 정말 불쌍해요. 이렇게 정말 30만 원 갖고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빌려줘서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부터가 저는 이제 이름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한테 사업자를 빌려줬거든요. 근데 진짜 그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빌려줬는데, 네. 떼인 돈은 말 그대로 본인이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기로다가 조금 노력해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신도 중에 이제 남자분이 경찰인데요. 네. 그분이 1억 2천을 어디 받을 때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그냥 갑자기 우리 법당에 워낙 잘하니까 얘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꿈에서 얘가 나타났어요. 내가 꿈을 안 꾸는데. 그래서 이거 전조 증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신령님이 암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야, 너 1억 2천 받았니? 못 받았죠. 엄청 어영부영 하면서 안 준다는 거야. 야, 근데 느낌이 좋아.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지 마. 내 꿈을 꿨는데 네 꿈을 꿨어. 너 있잖아. 굿 한번 하자. 그랬더니 무슨 굿이요? 그랬더니 일단 해. 내가. 그래서 일단은 얘의 운기가 있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떼인 돈 우리가 비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비방 해가지고 100% 받을 것 같으면 비방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죠. 근데 이게 떼인 돈도 비방을 하거나 이렇게 무슨 구슬하거나 하려면은 나의 운기가 있어야 돼요. 운기가 없으면 해봤자 안 돼요.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데. 그러나 이거 떼인 돈도 좀 박자가 맞아야 돼. 상대방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 있잖아. 그쵸. 근데 완전 알거지 돼갖고 안 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영감으로 실어봅니다. 그 받을 사람이 좀 아까 이해하려나? 그 지점장인가 긴데 이제 그 인기가 찬 지점장. 네. 그죠? 그래서 하여간 1억 2천을 빌려줬는데 한 푼이 없다고 몇 년을 못 받는데. 그래서 네 운기가 생각보다 좋아. 네가 이렇게 마음의 정성을 들였는데 한번 해볼까? 네 꿈을 꿨다니까? 이거는 신령님 안피라고 본다. 나를 믿고 구술하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하래. 돈 받을 수 있을 거면. 몰라. 돈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너는 그런 계산 하지 마. 못 받을 수도 있어. 내가 돈 받아준 사람도 아니고. 단지 네 운기가 움직였단 말이야. 그리고 내 운기가 좋아. 너랑 잘 맞다고. 그래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구술했어요. 초화당에서. 근데 구슬했는데 특별한 돈을 받아주겠다 어쨌다 그거는 선생님들한테 넣지도 않았어요. 그건 나만의 느끼는 운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구슬하고 딱 3일 됐나요? 전화를 했어요. 너 있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그 사람한테 해봐라 하면서 내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초기 운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세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말하자고. 그래서 했어. 근데 1억 2천이 들어왔어. 거짓말 같죠? 네. 난리 났어. 신기하네. 네. 그래갖고 얘가 1억 갖고 코인 샀어.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정말 은혜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야, 좀 더 받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돼. 내가 해준 대로 느낌대로 해봐. 또 가르쳤어요. 1억 2천 받고 나서 한참 있다.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좀 더 받을 것 같다. 내가 막 작전을 해갖고 걔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 받았어요. 500만 원? 그것도 그게 공무원이잖아요. 그게 어디니에요. 500이라도. 그래서 일단 500 먼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근데 그 뒤부터 안 줄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1억 2,500을 받아줬어. 이거는 이렇게 열심히 나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아,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럼 얘가 돈 받을 게 있다는 거 내가 느낌이 딱 있었는데 신령님한테 얘가 뭐가 돈이 들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뭐가 한 불짜리 주더라고요, 저한테. 감이 이제 그 감, 보살의 감. 그렇게 해가지고 1억 2천 제가 받아줬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또 2억을 받아줬어요. 2억. 네. 네, 그것도 감이거든요. 비방으로는 받기 힘들어요. 많이 노력해야 돼, 인간이. 근데 진짜 신령님을 움직이잖아요. 신령님이 돈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있어요. 얘는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지금 돈이 없으면 경매 들어오게 생겼어요. 네. 집에. 그래서 돈이 없대. 그래서 치성하려면 그래도 당 얼마 있어야 된다. 부산 선왕에서 내가 한번 뛰어볼게. 치성이지만 내가 뛰어볼게. 그래서 거기서 실린 대로 네가 해. 그러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네. 멀리 사는데 왔어요. 그날 또 그날따라 막 뛰면서 막 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3일 안에 며칠 안에 돈을 2, 3억을 줄 테니까 뭐 그래요. 실려갖고 줄 테니까 너가 시키는 대로 제자가 시키는 대로 일단 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말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뭐라 했냐면 걔가 이제 경매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어느 놈으로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전세자가 있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잖아. 너 전세 내놓지 마. 여기 눌러 앉아. 내가 이제 견줘줄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네. 그리고 며칠 내로 돈 들어가면 되지? 그래요. 안 믿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하면서 이게 뭐 허주가 실렸나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원하고 지랄 발광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요. 네. 또 이제 거기에 대해 비법을 또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제 써먹듯이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신령님 알려주는 거죠. 근데 3일 만에 2억이 들어왔어요. 3일 만에. 안 믿어지죠? 네, 신기하네요, 선생님. 저는 실화만 말해요. 본인들이 다 내가 될 수 있어. 왜? 나랑 다 가까이 교류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주지. 안 그러면 어쩌다 보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줘요?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떼인 돈, 떼인 돈 받기 쉽지 않아요. 네. 나도 받을 돈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지 내 돈 받자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받아보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는 제갓집들이 지금 숨 막히니까 이렇게 해준 건데 제가 큰 건은 이렇게 2건을 해준 적이 있고요. 대부분 이게 돈 얘기를 하면 제가 아니 못 받아. 아니 없어. 안 돼. 맨날 이런 말만 해요. 그리고 너 다 받겠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뛰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해서 어떤 영적인 걸 제가 얻은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돈 나오는 게 없다는데 뛰어봤자 안 나와요. 신에서 나온다. 나오게 된다. 여기 있어야지 내가 불을 붙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큰 돈을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떼인 돈이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막 돈이 설치해 있는 거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떼인 돈이잖아요. 아예 못 받아. 그래서 우리 신령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안 가고. 네.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하고 법당에서 왔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느낌을 딱 줘요. 어떤 느낌? 네.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로 제가 전화번호 내놔봐. 그래가지고 그날로 해결 봤어요. 먹혀요. 신에서 어떤 느낌을 주면 저는 먹혀요. 돈 못 받은 적 없어요. 절대 안 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줘버려요. 신령님이 얼력이라고 봐요, 저는. 네. 내가 어떻게 받아요? 신이 실리는 거예요, 같이 내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돈 받아준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사실 비방 이렇게 쳐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비방하잖아요. 네. 먼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생님이 영감으로 받아보셔야 되고, 그렇죠.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예. 네, 해보는 거죠.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를. 예. 네. 그리고 그때 저는 판단합니다. 받아준다고 장담 안 하죠. 네.
어떤 그가 있어야 어떤 그 느낌이 네. 딱 와요. 음. 이게 신령님이 뭔가 보따리 준다. 이게 될 것 같다. 이게 직접적으로 뛰다가 받든 뭐든 이게 와야지. 그 내가 무슨 제대로 받아요. 네. 그죠? 못해요. 근데 지금 내가 또 어떤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면 돈이 거기서 좀 보따리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여직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왜 여직 안 하냐? 그랬더니 뭐 바쁜 일 다 끝나고 말한대. 그래서 속으로만 제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되겠냐? 이 생각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배가 불렀구나. 나중에 살 길도 없으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왜냐면 신에서 영혼을 딱 줬을 때 움직여야죠. 근데 지도 동감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다는 거를 오래 다녀서. 근데 한당 해놓고서 여직 안 했대. 그래서 속으로 전에 같으면 떽떽거려요, 제가. 뭐라 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근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너는 내 말 안 듣구나. 네가 알아서 해. 속으로. 더 이상 내가 이제 안 해주지. 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쩌겠냐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 내가 그럼 돈 받아본 것도 없잖아요. 네. 사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줘서 잘 되면 엄청 고맙고 아니면 이상하다고 서운한 것만 생각한다고. 왜냐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과만 밀착할 수 없어요. 네. 다 두루두루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나를 콜해도 오늘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지 마. 뭐 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만 봐. 여기 전화로 말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마 제가 생각에 좀 건이 많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네, 아무튼 제가 그런 쪽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돈 받아줬다고 해서 얻어먹은 돈도 없어요. 저는 그냥 구술했지. 구술했으니까 아무래도 법당에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뭐 다만 얼마나 올렸으니까 좀이라도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가져갔겠지. 네. 그런 거죠. 그 정도 그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떼인 돈은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사실은 법으로 한다고 해서 다가 안 돼요. 네. 그 판사가 무조건 돈 줘라 꽝꽝 안 한다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어쨌든 감독님.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탁. 감독님. 네, 선생님. 오늘은 돈복을 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돈복을 턴다에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돈을 다 털어버리네, 돈복. 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너는 다 복을 주는데 입에다만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는 입에 아주 나쁜 말이 징징징징 다 입으로 다 이런 돈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돈복을 주지 않는 곳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이 오면은 막 이것도 털어버리고 저것도 털어버리고 막 사람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복을 이렇게 털어버린다는 거는 내가 막 옷 같은 걸 막 사 입고 폐물 같은 걸 샀어.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야. 네. 이쁘니까 자랑하는데 상대방은 나 돈도 못 버는데 저런 말 하고 싶을까? 근데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좀이라도 도움 주려다가 밥맛 떨어져서 안 해줘. 자기 직종하고도 다 식당을 하든 뭐라든 연결돼 있잖아요. 손님 안 보내줘. 그렇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손님 보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근데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님 보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손님을 보내주면 이게 있어요. 내가 점을 너무 잘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것까지 알아? 상대방이 말해준 거 아닌가?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쵸? 네. 그거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설사 또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면서 뭔가 우리는 내가 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점을 봐보면은 다 알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걸 만약에 소개해주면서 알려줬다 이거야. 네. 그러면 실을 실을 때
절대적으로 오바가 나오지, 오점이 나오지 제대로 안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릴 있게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 연결해 좀 손님 보내줄게 하면 대답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막 사장하면 어쩔 수 없이 봐주고요. 저는 그냥 별로 가깝지 않아요. 손님 아무리 되고. 왜냐면 스릴이 없어요, 내 자신이. 그죠? 근데 나 같은 직업은 그렇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손님을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처세술이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야 저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야 별로 맛없어, 미리 털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를 소개해주고 봐도 야 저기 별로 못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하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돈복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처세술이나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막 하루만 막 뭐 옷을 입거나 하루만 뭐 이것만 막 닦아내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어요. 깔끔한 거 좋은데 적당히, 그죠? 적당히 하는 게 좋고, 너무 깔끔 떨고 너무 막 신발에 뭐 하나만 물어도 그냥 난리 나는 사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 돈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 돈 적금 탄 거 있어, 나 뭐 이렇게 한 거 있어, 알게 막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힘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좀 돈 좀 빌려줘, 안 해주면 서운해. 그죠? 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돈을 털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돈 나가면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돈 잘 안 들어와요. 그쵸? 특별한 케이스 마크인 사람만 돈을 그냥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네. 한 달 있다 정확하게 줘야 돼. 이자도 필요 없는 거야. 사람들은 원금 나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자 좀 받자고 돈 줘갖고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는 거를 오픈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다 돈 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돈을 터는 거고, 자기 자신이 가치관이나 너무 이렇게 인정이 많은 것도 돈복을 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인정. 인정 많은 것도. 왜냐면 불쌍한 사람 꼴을 못 보고 나 없어도 다 주잖아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등급대로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인정받고 착하면은 그냥 홀랑 해갖고 돈을 빌려줘서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복을 이렇게 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우잡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가우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돈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돈을 밥 먹은 것도 지가 다 내고 먹은 것도 지가 다 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자기도 돈이 없는데 막 해주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 아니 돈이 나보다 없는 사람들 왜 저렇게 나한테 해줄까? 본인은 모른단 말이야.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돈복을 턴다 이런 걸 좀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설거지 할 때 탁탁탁 놓고 막 조심스레 못하고 고급지게 네. 못하고 막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있어요. 그쵸?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돈복을 터는 거예요. 왜 터는 줄 아세요? 우리도 이렇게 식당에서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성적으로 다 아침 안 들고 조용히 잘 해주면 팁을 주고 싶어요. 네. 팁을 바꿨잖아요. 근데 거슬리게 하면은 팁은커녕 진짜 짜증나. 네. 이모 시끄러워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그냥 한 건데 이러잖아요. 네. 근데 매사에 내가 돈복을 터는 행동을 한다 이거죠. 왜냐면 꼭 있잖아요. 성격도 유별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마님이 돈을 조금 이렇게 팁을 막 얹어주려고 휴가 때 돈을 조금 더 주려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가 하는 행동이 영 그래서 내가 말해야겠지. 돈 줄 사람이 네. 주지 말아야겠지. 다 돈 터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본인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돈 터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원래 돈을 잘 텁니다. 저는
여기저기 사람한테 워낙 돈을 터니까 나한테 왜 터냐고 하지 말아요. 그래도 나도 내 약간 하면서 털어 이제는. 네. 근데 돈 털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노력을 좀 해봐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만 털지 말고 나한테도 좀 털어. 네. 그리고 나머지 털고. 그러면은 비율이 맞잖아요. 근데 다 저렇게만 털면 나는 나중에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부터가 그래요. 제자가 이렇게 5명 있지만 돈을 얘를 내가 100만 원을 더 줘야겠다라고 계산했다가 뒷짐지고 앉아 있잖아요. 안 줘요. 네. 근데 말도 없이 조용히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살짝 돈을 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네. 한 만큼. 그렇죠? 근데 항상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은 돈복을 터는 거라니까. 주제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네. 그쵸? 그러다가 잘리잖아요. 그죠? 잘리는 것도 어디 가서 이쁨 못 받고 잘리는 것도 돈복 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모두가 어떤 자기 성격, 그쵸? 그 다음에 처세술, 네. 다 이런 걸 포함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복을 또 털어버린 게 뭐냐면요. 어디든 가면 화장실이 엉망이죠? 네. 근데 진짜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 좋잖아요. 힘좋죠. 그쵸? 네. 근데 화장실이 아주 이렇게 지저분하면 밥맛 없어. 나부터가 씻는 것도 더러워 죽겠어. 그러면은 그 이모들은 돈을 탁 팁을 이렇게 몇십만 주려다가 짜증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돈복 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돈질을 잘해야 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화장실이면 돈도 좀 투자해서 좀 깨끗이 해낼 줄 알아야 돼. 사람은 다 기분적인 거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밥 먹고 있는데 이모가 팍팍 해봐. 팁 주고 싶겠어요? 안 줘요. 네. 짜증나. 세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 근데 열심히 정말 깔끔히 아침마다 입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쓰럽다. 저 일을 혼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원래 살짝 팁을 주고 가죠.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제자들도 어쨌든 그래 저더러 이모 팁 좀 줘요. 막 그래. 왜? 그랬더니 너무 고생하잖아. 막 저는 바쁘니까 그 생각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얼른 줍니다 제가. 근데 사람이 모든 게 제가 봤을 때 돈복 터는 거는 진짜 이유가 많아. 이상한 성격, 그 다음에 이상한 가치관, 그 다음에 이상한 처세술, 그 다음에 이생제르지 않는 거, 그죠? 네. 그리고 각과 을을 구별 못하는 인간, 그죠? 다 터는 거예요, 다.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남편도 배기 싫으면 용돈 주기 싫잖아요, 솔직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한포를 이쁘게 쓰면, 말 이쁘게 하면, 입에서 이쁘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얻는 돈이지만 나눠서, 돈 좀 있는데 좀 줄게 하지만, 믿게 말하면, 진짜 재수없어. 뭔 일이야. 내가 왜 돈 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은 또 돈을 받을 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숙당하시는 저한테 90도로 절을 해요, 항상.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90도로 절을 해, 걔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은? 더 잘해주고 싶겠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왜냐면, 당연한 거야. 나는 내가 일한 거니까 받은 거야. 이게 아니야. 신선생님한테 돈이 마구 들어와. 그럼 이쁜 놈한테 더 줘. 왜냐면, 인사도 그냥 살짝 해도 되는데 90도로 저래. 손을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하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했죠. 너 이 판에 굿하면 나한테 100만 원 올려줄게. 제가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어요. 사실 100만 원 안 주면은 내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이쁘잖아요. 가엾고. 그냥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돈을 터는 게 아니라 받아오는 거죠. 근데 저는 돈을 터는 거겠죠? 왜? 네. 인정이 지나치게 많고 오바를 저는 오바를 많이 해요. 마음이 좋고 불쌍하고 그러면 다 털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미우면 저는 타이트해져요. 네. 저는 그러더라고요, 돈에 대해서는. 근데 막 순수하게 막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하면은 막 돈을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인정에 이게 이끌어 가도 돈을 다 터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적당하게 반만 털려고 해요, 저는 이제. 근데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고
돈을 터는 건 저는 제 이치에 맞게 터니까 네.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각각 을을 확실해서 내가 을이라면 그거를 항상 표현을 해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면 사람은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돈을 터는 사람 앞에 여러 사람은 있어야죠. 네. 웃겨. 제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터는 사람 앞에 있어야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돈을 다 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털지만 제 뒤로 다시 신령님들이 돈을 꼽아주기 때문에 저는 네. 털어야 돼요. 네. 주전자 같아요, 저는 돈이. 근데 아니 저는 신령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앉혔잖아요. 돈을 막 털으라고. 그쵸? 근데 주전자처럼 좋죠. 그러면 주전자에 돈이 다 쏟아져서 돈이 없으면 어떡해? 하면은 이 안에 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게 신령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네. 아무튼 네. 뭔지 모르지만 돈을 이렇게 아주 진심을 잘 터는 사람 앞에 줄 서면 성공일 것이고 네. 어설프게 터는 사람한테 가면은 쫄박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다 같이 터니까. 네. 그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자가 되게 오래간만이죠.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전장님, 네.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찍으니까 네. 하는 방법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애고치 않은 변화가 있어요. 그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다 보니까 이래저래 찌그러진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손 봤는데 죽을 뻔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그래도 하길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모든 것도 하려면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가 있어서 도전하려니까 많이 힘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걸 또 이룰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법당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만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만진 건 아닌데 눈을 좀 만졌는데 이게 속을 썩히네. 그죠? 근데 약간 여러분한테 저 젊고 이뻐 보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년이면은 신년답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신년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찌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3일째 굶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사람만 연락 와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방 얻을 데가 없다. 막 이렇게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 거둘 수가 없는데 진짜 야 우리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힘드냐. 아니 그 IMF 때보다도 더 힘든 느낌. 그리고 전에 장사하다 보면은요 장사들이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밥 한 번 먹자 말하기도 무색하고 저는 원래 안 먹지만 큰일 났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우 몹시 정말 너무 바쁘다 보니 사실은 천신만신인데 모든 신령을 다 받들어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 이제 절대 이렇게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던 분이 저는 용동딸에도 항상 너무 바빠갖고 용동 할머니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찾을 시간이 없어. 저 너무 솔직하죠. 제자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딱 보름만 내려오신 할머니신데 마구 할머니란 민속신앙에서 최초의 그런 시제 그런 신령입니다. 근데 우리 법당에 계신 분, 산천에 계신 분 다 모시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영동 할머니를 올해 꼭 찾아뵙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식상한 것도 있잖아요. 저는 영동 할머니를 접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대단한 분이다. 근데 저한이라도 서로가 그 할머니를 뵙자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그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반드시 그 영동 할머니를 찾아뵙고 20일 날이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14일 동안 딱 천신에도 내려오셔서 이 할머니 원력이 뭐냐면은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가정불화가 힘든 사람, 너무 건강에 미치지 못한 사람, 정말 너무라는 말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을 구제해 주시는 할머니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관리 못해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올해는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돼요. 가정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서 얼어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저런 그 좋은 일들이 아닌 것들이 발생이 돼. 근데 사실은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도 돈이 없어.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구독자들한테 선물로 해줄 수 있는 건, 당신들이 언제 뭐 영동 할머니를 대우했어? 영동 할머니를 제대로 알기나 해?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영동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보통 구독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는 20일날 저희는 모든 제자와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에 갑니다. 왜냐면 그 바닷가에 내리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보름 있다가 계시다가 보름 동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소원 성지를 막 빌 거예요. 할머니. 불쌍한 중생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성을 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하고 잡고도 못해. 근데 제가 그 삼재풀이를 한번 10만원 주고 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울었대요. 나한테도 이런 기회를 줬구나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구독자들을 위한 행사. 그러니까 우리 연암 법당 신령님을 받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요. 정말 제자들이 정말 수고비도 없이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그 대신 우리 제자들은 덤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3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재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동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신들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좀 아뢰고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금액은 인당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우리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 영동 할머니라는 그 행사는 제주도에서는 매달 구슬합니다. 지역별로 그 행사가 있잖아요. 영동 할머니에 대한 구슬 제주도 자체에서 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어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농협을 하거나 이런 시골 쪽에서도 영동 할매를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보름처럼 막 여기저기 막 하잖아요. 근데 대보름이 크게 의미가 당신들 뭔지 잘 모르잖아. 어떻게 보면 영동 할머니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신령님들 모시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동 할머니를 처음 뵈러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설레서 근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영동 할머니 기도를 들어오세요 라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공짜로는 해줄 수 없어요. 자기 재물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당 10만원만 가지고 우리가 영동 할머니 행사를 하는 건데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속신앙에서 최고의 시제 이런 분이에요. 예? 근데 저는 최고인 사람들은 저 아니라도 엄청 찾아다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법당 신령님들 그다음에 산천의 신령님들 이렇게 하기로 바빴고 저도 사실은 용궁 제자라서 사실은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요. 그거는 그 제자가 이번에 특별하게 그 영동 할머니를 찾게 된 이유는 각자 이렇게 그 제자들도 마인드가 달라요. 근데 솔직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나라도 나라지만 우리 국민들이 곡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천신에서 내려오신 1년에 한 번인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돈 많이 받지 말고 개인당 10만 원 받아서 이 행사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자. 해서 제자가 이제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밖에 아닌데 재수가 좋은 사람 들어올 거고 아니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빨리 들어와서 자기 건강 발언, 가정 화목, 금전 발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언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싸고 있는 사람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많고, 정치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이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고,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매우 걱정이고, 근데 사실 비밀들이 많아서 국민들끼리는 몰라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속속들이 개인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래요. 자, 정말 너무 힘들구나.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말을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좀 능력이 좋다 싶으면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정말 힘들고 지치게 하고 사는지.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야, 밥 한 끼 먹자 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온정. 왜냐면 본인이 가진 게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따돌리게 하고 좀 거리를 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되게 베푸는 것이 밥 한 끼라도 그게 참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물론 다 영동할머니 하겠지만 제대로 영동할머니를 만나 뵙게 해갖고 제대로 제자가 이익이 없이 그냥 구독자 다 진짜 재물값만 받아서 10만원 해서 저희가 가서 용왕제를 지내줄 겁니다. 근데 그 용왕제도 그냥 대충 해줄 거 아니고요. 신선생님, 대단한 신선생님 다 같이 가갖고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하늘에서 진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올려줄 것이니 여러분 꼭 참석해서 이렇게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3대 풀이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얼마나 추워요. 쟁이 가서 그냥 덜덜 떨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저 또한 가슴이 설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랑 같이 영동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정성을 한번 드려보고 하늘을 문을 열어서 진짜 그 대단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1년을 살려면 아직도 개월수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아무래도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고민이 없어도 뭐 돈 10만 원이면 나의 소원을 빌어보는 건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이번에 꼭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한번 영동 할머니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암 이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